네,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막아낸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겨냥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중동의 확전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데요.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동 확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또 공습을 했는데 이 베이루트의 심장부를 겨냥한 게 2006년 레바논 전쟁 이후 처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투가 그 레바논의 남부 지역에서 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이스라엘 지상군이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와 한편 그 베이루트 지역에서도 이제 공습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이루트 공습은 지금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측에서 잡아놓은 표적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의 지부가 있는 데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는 베이루트에는 하마스의 시설도 있고 또 팔레스타인 해방전선 PFLP의 그 시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표적 공격을 하고 있는데 확산이 되면서 이제 민간인들이 피해가 나오니까 이것이 훨씬 더 이제 큰 우려 사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헤즈볼라는 로켓 240여 발을 발사하면서 굉장히 거세게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에서는 지상전 개시 후 처음으로 8명의 전사자도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추가 병력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확전 우려는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왜 이 지상군을 투입해서 작전을 시작했느냐, 이스라엘의 목표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이 작전에 대해서 제한적이다, 국지적이다라는 이런 이제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국경으로부터 약 30km 떨어진 곳에 리타니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 버퍼존,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헤즈볼라 군들이 리타니 강 이북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그 지금 현재 목표를 가지고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목표가 이룰 때까지는 아마 작전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전투가 격렬해질수록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장기전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 헤즈볼라의 힘만 오히려 키워주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측에서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벌써 한 8명 정도의 전사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자, 이스라엘이 지금 여태까지 1년간 하마스하고 전쟁을 해왔었고 거기에서도 전사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여전히 101명의 그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내부에서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레바논 남쪽에서 이 지상군이 들어가서 전투하면서 전사자가 늘어나고 하면은 그 여론이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빨리 이 지상전 전투를 빨리 마무리해야 돼야 되는 그런 막중한 그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관심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이제 강력한 대응, 재보복을 예고한 이스라엘이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실행에 옮길지도 이제 관심인데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이란에서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측에서 아주 강경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네타냐후 총리가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 예. 그리고 이란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 이런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언론에서도 보면은 어디를 공격할 것인가 그 예상하는 가운데서 전략 시설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그건 전략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핵 시설이나 또는 유전 시설을 이제 얘기하는데 핵 시설을 과연 공격할 것인가? 만약에 공격하면 이거는 매우 심각한 이란은 적의 이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로서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판단하기에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다. 만약에 우리가 한 번이라도 공격을 해야 된다면은 바로 지금 시기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재보복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헤즈볼라가 지금 현재 지휘부가 거의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완전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세 번째, 하마스는 지난 1년 동안에 전쟁을 하면서 거의 지금 현재 전력을 다 손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이게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그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또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렇다면 이런 보복 수준에 따라서 이제 5차 중동 전쟁, 전면전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좀 큰 거네요. 네, 그런데 5차 중동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1, 2, 3, 4차 중동전을 보면은 예. 거기에 참전한 나라가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아랍 국가들 여러 나라가 참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의 경우에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과 저항의 축 간의 전쟁이 되고 예. 다른 아랍 국가들은 지금 이 문제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참여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5차 중동전이란 말을 붙일 수 있을 만큼 확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 미국에서는 중동 확전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이 큰 상황일 텐데요.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이란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제재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의 경우로서는 이 이스라엘의 강력한 보복 작전 이걸 어떻게 해서더라도 전략 시설에 대한 공격은 막아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예. 문제는 지금 미국의 말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영향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전쟁이 가열이 되면은 해리스 지금 후보한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말리면서도 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재 있는 경제 제재를 더 강화하고 또 새로운 경제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다른 서방 국가들도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한 그 경제 제재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스라엘이 만약에 핵시설을 공격하겠다는 이런 작전 계획을 그것 때문에 바꿀 것이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해리스 후보에게 불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워낙에 이제 11월 미 대선 이슈도 있고요. 좀 시기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럼 이 제재를 좀 서두를 수도 있겠습니까? 네.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아마도 이스라엘하고 미국 정부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많이 해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 제재를 한다면 어느 정도 수위까지 하느냐?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그러한 공격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그것을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한편 이란의 공습 직전에 텔아비브에서는 총격 테러가 발생해서 민간인이 숨진 일도 있었고 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배후를 자처하고 나섰는데 또 예멘 후티 반군도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앞으로 이 군사 대응 수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보면은 전쟁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되면서 하마스하고 전쟁을 할 때 헤즈볼라 그리고 후티 반군이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선을 여러 군데로 확대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헤즈볼라가 지금 현재 전쟁을 이제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마스 쪽에서도 그리고 후티 반군 쪽에서도 예.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저항의 축의 지원 공격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예. 예, 뭐 이란이 공격을 했지만 이 미사일을 이스라엘의 강철 지붕, 방공망이 대부분 요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한 공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저항의 축에서 이란의 어떠한 뭐 리더십, 영향력 이런 게 좀 줄어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까? 네, 그 이란 측에서 상당히 그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예.
그 이란의 영향력이 줄어들까 싶어서 어제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도 바로 그러한 것을 감안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저항의 축에서 있는 그 단체들이 예를 들면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이러한 세력들이 모두 다 이란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도 받고 있고 또 무기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계속해서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또 이란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란의 그 위신과 지도력이 어느 정도 줄어들겠지만 다시 저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한편 이제 최근 이스라엘 공격에 목숨을 잃은 이 나스랄라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에게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이제 미리 이제 공습 직전에 대피 경고를 전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나스랄라가 암살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양측 간 불신이 좀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언론 보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나스랄라가 암살되기 전에 이란 측의 하메네이 측에서 이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죠. 이 첩보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닐 폴루션이라고 이번에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작전 부사령관 이 사람이 전달을 하러 갔습니다. 전달을 하러 갔는데 바로 이 사람도 그 현장에서 같이 이제 사망을 했었죠. 예.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헤즈볼라 내부 첩자를 이용을 해서 나스랄라를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첩보를 수집을 했다. 당신 빨리 피해야 되니까 이란으로 와서 피신하세요.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러 갔다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첩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헤즈볼라 내부에 첩자가 있다고 하니까 헤즈볼라 측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게 됐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지난번에 하니아가 테헤란에서 암살을 당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 안에 첩자가 있다는 얘기가 또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란 정부에서도 그렇고 헤즈볼라 측에서도 그렇고 내부에 이 첩자를 잡아내기 위한 수사가 굉장히 폭넓게 진행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헤즈볼라 측하고 이란 측하고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서로 불신하게 되는 예.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하마스 측에서도 지금 지켜보고 있을 거단 말입니다. 하마스에 보면은 지금 현재 신와르 그러니까 1인자죠. 1인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요 지휘부들이 다 암살당했습니다. 예. 지난번에 데이프 부사령관이죠. 부사령관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하마스도 그러면은 하마스 내부에 또 첩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이란도 헤즈볼라도 하마스도 서로를 지금 묻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란이 이러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뭐 굉장히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 짚어주셨는데 헤즈볼라에서는 지도자 추가 암살 우려 때문에 아직까지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나스랄라에 대한 장례 일정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헤즈볼라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내부적인 그런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요. 서로가 서로를 지금 못 믿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이 수장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뭐 첩자 이런 요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부터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수선한 상태에서 장례식 진행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역시 이러한 이 상황들이 굉장히 레바논에 아주 혼란을 많이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십시오.